네, 금요일 특집 여우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 한양증권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집중호우 피해 복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날씨가 후텁지근합니다. 강남역 부근에 침수가 되었던 이 강남대로 지점에 있는 이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가 참 비를 뚫고 이렇게 전화 연결과 또 출연을 해주고 있는데 실제 증권사 은행 지점들이 곤욕을 겪었다라고 하는데요. 괜찮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보다도 은행 직원들이 더 곤욕을 겪었던 것 같은데요. 보통 증권사는 2, 3층에 위치해 있는 반면에 은행은 1층에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물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 단말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돈 출금한 단말기를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젖어서 지금 가보니까 돈을 말리고 있더라고요. 물론 욕심이 좀 나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사실 좀 상당히 은행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을 것 같고 저도 그날 출근을 하는데 제가 키가 조금 큰 편인데 허리까지 물이 잠겼었어요. 예. 그래서 양말에서 계속 물이 나왔었는데요. 좀 그 강남 지역 그 주민들 좀 이렇게 좀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지점인가요? 돈 말리고 있는 지점이. 비밀입니다. 네. 자, 오늘 장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가는데 미국 부채 한도 상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먼저 전소영 연구원님. 네, 만약 미국이 디폴트가 난다면 이라고 시장이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그 걱정의 폭이 커지는 것 같고 이런 요인들로 미국의 그 S&P 지수나 이제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이평선을 하회하는 음봉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이런 점에 좀 주목을 하셔야겠고요. 우리나라 지수도 정재훈 대리님 말씀하셨던 그 2,150포인트의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기술적으로도 5주 이평을 하회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장 그리고 이번 주의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순복 주임. 네, 저는 시청자분들 아마 많이 아실 텐데 데일 카네기의 말이라고 한번 적어왔는데요. 이제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과거와 미래를 모두 철문으로 닫아버리고 오늘이라는 테두리 안에 살아라. 이제 오늘을 열심히 살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제 아까 정대리 이 디폴트 얘기 계속해서 근데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만약에 8월 2일 날 문제가 잘 해결되고 기간이 연장이 돼서 뭐 어떠한 해결책이 나더라도 8월 달은 사실 이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오늘 장이 좀 빠지긴 했지만 기관들이 그래도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매도하지 않고 매수세를 이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요. 그냥 그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네. 자, 오늘 현대차 3인방 이렇게 해서 서프라이즈 3관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제 IT 애널리스트 연결을 해서 오늘은 자동차를 연결하지 않으면 굉장히 아쉬울 뻔했는데요. 2분기 어닝쇼크 후에 허덕이는 국내 증시를 이렇게 현대차 그룹주가 참 살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실적 발표 간단하게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현대차가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 또 기아차 역시 어메이징한 기아차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영업이익, 매출액 모두 증가했고요. 현대모비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증권 윤필중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적과 함께 지금 현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지금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예, 현대차 어제 발표했고 기아차 오늘 발표했는데요. 분기별 사상 최대 실적 발표였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주가 상승세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상반기 실적보다는 원화저상이라든지 일본 업체들의 그 생산 재개에 따른 경쟁 심화 가능성이 이제 하반기에 대두될 수 있다. 이런 위험 요소가 반영이 됐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상반기에는 이 차화정의 이 차는 정말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것이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대답을 어느 정도로 해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사실 일본 자동차들이 다시 정상화가 되고 또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계속 진행된다면 부담감도 있을 텐데요.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또 부담이 있을 테고요. 하반기를 전망해 주신다면요. 일단 상대적으로는 분명하게 타업종 대비 여전히 안정적인 어떤 실적 가시성을 시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라기보다는 양사의 경쟁력을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하락은 분명히 이제 악재이긴 악재인데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시현을 하고 있는 현재 수준의 글로벌 가동률만 유지가 된다면 실적 악화폭을 어느 정도는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브랜드 가치 제고에 따라서 양사의 경쟁력이 예전보다는 분명히 강화되었음을 감안을 한다면 뭐 일본 업체 생산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뭐 유동적인 글로벌 판매 전략으로 예상한 만큼의 판매 늘성은 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우려는 좀 기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반기와 내년 외부 환경 변화 요인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방향성을 결정지을 텐데 지금 목표 주가가 다시 좀 줄줄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실정이네요. 삼성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들은 현대차는 34만 원 기존의 목표 주가를 유지를 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오늘 저희들 예상치보다 소폭 상향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10만 원에서 10만 편 원으로 그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네. 자, 삼성증권에서 들었습니다. 윤필중 안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황과 자동차 알아봤고요. 별별 랭킹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소영 연구원의 별별 랭킹입니다.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텐데 사실 모르겠어요. 6월에는 굉장히 부진했죠. 네. 7월에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 7월 달에도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고요. 아시다시피 그 대체 에너지 중에 이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태양광 중에서 OCI의 주가 흐름이 그다지 좋지 못했던 것이 큰 흐름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대체 에너지 저는 별을 사실 5개도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4개 반을 들고 나온 이유는 이런 성장 동력이 사실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긴 안목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단기적인 수급 측면이라던가 단기적인 글로벌리 상황 이런 변수들에 의해서 별을 반개를 뺐습니다. 긴 관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중에서도 이제 2차 전지와 솔라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예, 솔라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원이 계속해서 부각이 됨에 따라서 솔라셀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업체의 점유율이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리 시장이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참여하는 비중은 상당히 적지만 그 얘기는 즉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또 높다라는 말로 또 반증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태양 에너지가 에너지원으로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효율성이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계속해서 좀 발전이 필요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도 잘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다시피 이 OCI 같은 경우 이제 폴리실리콘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것처럼 이런 태양 전지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에 대한 이런 가격이 재고는 증가하고 있고 수급이 악화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단기적으로 최근에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글로벌 경기 부진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이런 태양광이나 대체 에너지에 대한 이런 투자가 좀 미흡하다라는 점이 단기적으로는 좀 리스크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긴 관점으로 봤을 때 대체 에너지라는 이런 큰 틀은 계속해서 좀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라셀에 대해서는 이제 소재 업종에서는 이제 OCI라든가 OCI 머티리얼즈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가 이제 소재 업종으로 이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비 업종으로는 테스, 그리고 이제 셀 업체에서는 이제 삼성 SDI가 이제 주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이 대체 에너지를 저장할 만한 이런 공간 효율성에 있어서는 2차 전지가 이 가장 큰 산업으로 부각이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리튬 전지의 소재 국산화를 위해서 이제 국내 업체들의 진출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핸드폰이라던가 그리고 이 스마트 패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국내 판매가 좀 부진했다라는 이런 것들의 영향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중대형 전지의 시장이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거, 전기차라던가 그리고 이제 저장 공간에 대한 이런 시장 발전이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점도 아직까지 이제 시장을 단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조금 부정적일 수는 있는데요. 일단 이제 중기적으로는 이제 스마트 기기가 이 리튬 전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간이 수년간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이 2차 전지 시장 같은 경우는 향후에 전기차라던가 그리고 전력 저장용 이런 시장이 얼마나 캐파가 커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2차 전지 시장이 얼만큼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가름이 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이제
꼭 굳이 태양광이 아니더라도 이제 풍력이라던가 조력, 지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대체 에너지들을 저장할 만한 그래서 이제 전력 효율을 높일 만한 이런 대체 그런 저장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시장은 사실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로서의 이런 저장 공간에 의해서 굉장히 산업적으로 각광을 받을 만한 이런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셀 기업으로는 삼성 SDI와 그리고 LG화학 정도를 꼽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원료 소재 쪽으로는 삼성 정밀화학, 그리고 GS칼텍스, 후성, 대주전자재료, 포스코켄텍, 코스모화학, LNF 정도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원자력 발전소 사고 소식도 이미 꽤 지났죠. 그때 네. 딱 성장 가능성이 부각된 것이 이런 대체 에너지 관련주였잖아요. 근데 그때만 반짝 오름세였고 언제 그랬냐는데 힘을 실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공급 과잉 논란이었잖아요. 예전에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았지만 너도 나도 뛰어들면서 이 수급이 악화된 탓. 익숙한 공급 과잉 외에 다른 악재는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종목들이 많잖아요. 대형주 OCI, 삼성 SDI, LG화학을 비롯해서 이 태웅, 현진 소재, 마이스코, 용현비 너무나 종목이 많은데 어떻게 선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기업 가치라던가 그리고 시장 점유율 그리고 향후에 지금 얼마나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점수를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생산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공급 과잉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결국에는 이제 단가를 낮추면서 태양광이라던가 향후 이제 대체 에너지를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을 만한 이런 성장 동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급 과잉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태양광이라던가 2차 전지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이런 점들을 한번 주목을 하셔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긴 관점에서 미래적 가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성장력이 풍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체에너지 4개 반 줬는데 참 5개를 줘도 충분하다라고 할 정도로 오늘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가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순복 주임과 정재훈 대리의 별별 랭킹이 겹치게 된 것인데요. 정말 이건 우연입니다. 함께 보시죠. 둘이 잘 어울리는데요. 마치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커플 느낌이 그러니까요. 나는데, 자, 먼저 정재훈 대리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예, 뭐 사실 IT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고 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엘피다 그 감산 얘기가 나온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엘피다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 시장 3위 업체로서 좀 상당히 큰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얼마 전 그 상반기까지 엘피다가 25mm 그 반도체를 만들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엘피다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5월 달에 이제 그 기술이 나왔던 건데요. 이 고객사들 그 CS나 ES 쪽을 보니까 아직까지 그 기술이 넘어서 이전이 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해프닝에 그칠 필요가 있다는 이제 그 뉴스가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 엘피다가 이제 감산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엘피다 감산한다는 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1월 2일에 엘피다가 감산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바로 상승하진 않았지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실제로 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면 11월 달에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 그 영업이익과 이어지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34,000원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늘은 뭐 4, 5%로 하이닉스가 반등하는 정도로 끝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네.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2, 3개월을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좀 좋은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엘피다 감산 효과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그 미국이 결국 그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한 부분들을 정치적인 부분을 딛고 나서 좀 통과시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저번에 이제 IT 계절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IT 같은 경우도 미국의 그런 북미 소비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소비의 항방을 좀 봐야 됩니다. 근데 11월 달에 그 미국 소비의 70%에서 80%가 집중되어 있는 그 상황으로 봤을 때 하반기가 넘어갈수록 계절성을 띠고 있는 미국 소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실제로 제가 자료를 저번에 잠깐 보여드렸었지만 7월, 8월, 9월, 10월이 넘어가면서부터 미국의 소비가 증가하는 모습들을 이제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뭐 잠깐 나왔다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자료를 잠깐 보시면은 뭐 8월, 9월, 10월에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12월에 정점을 찍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ISM 제조화 지수와 더불어서 IT 지수 자체가 이런 차트를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시면 이런 부분들의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조금 지금 정도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24,000원 정도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3, 5는 전략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IT를 긍정적으로 보시진 않으셨거든요. 근데 며칠 전부터 하이닉스에 대해 2만 4, 5천 원에서 지지가 잘 된다면 저가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신 바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마치 또 호재도 겹쳐서 별별 랭킹에서 가지고 오셨나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이승옥 주임님. 네. 가뜩이나 시청자분들 중에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는 중에 정대리랑 그만 밀당하고 빨리 합치라고 하는데 혹시 스캔들이 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웠습니다. 자, 우리 별별 랭킹을 앞으로 할 때 업종 얘기하지 말고요. 종목으로 가자고요. 저는 오늘 IT가 아니라요. 하이닉스를 딱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나머지 보충 설명은 우리 그 정대리님이 잘 해주셨고요. 저는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 네. 자, 어제 우리 애널리스트가 전화 연결을 했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1월 달에는 3분기부터 좋아진다 그랬다가 이제는 내년으로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IT 사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라는 그래서 살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라고 해서 사실 오늘 별별 랭킹에 준비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오늘 호재가 나와서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자, 저는요 좀 다른 관점인데요. 일단은 7월 27일 현재 자문사 보유 종목에 하이닉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매도하고 있는 하이닉스, 이제는 자문사와 기관의 손을 타지 않는 하이닉스 순수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 한번 발키리에서 디램 가격 급락한다고 하이닉스 어떡하면 좋아요라는 시청자분의 의견을 발키리에서 하면서 그때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저는 오늘 어떠한 그 제안을 하나 할 거냐면요. 자, 8월달,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매매일지도 거의 한 달 넘게 써보셨고요. 그리고 기간이나 이런 자문사 매매 믿지 말자고 이제 많이 이제 인식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요.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분들 하이닉스를 가지고요. 한 달 동안 10%를 한번 내보십시오. 자, 저는 그래서 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일주일에 10%든 한 달에 10%든 아니면은 하루에 10%든 아니면 1년에 10%든 어차피 10%인데 결론적으로 은행 금리보다는 높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따블은 나야지 되지 않겠느냐는 관점으로 인해서 자꾸 40%, 50% 손실을 보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조금 어렵겠지만요. 한 달 동안에 한번 하이닉스 매매를 하셔가지고요. 10% 한번 수익을 내보시고요. 정확하게 8월 31일 날 수요일이죠. 게시판에다가 수익 냈습니다라는 분 올려주시면 제가 5분 저녁을 사드리겠습니다. 특히 혹시 대출 받고 뭐 미수 몰빵하고 뭐 이러신 분들 왜 이순복이 안 올라가냐라고 하시면 저 고소할 겁니다. 자,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매매 일지에다가 이순복이가 하이닉스를 얘기했다라고 해서 하이닉스를 하지 마시고요. 왜 지금 정대리님이 하이닉스를 들고 왔는지, 그리고 왜 어제 애널리스트가 연결을 했는지, 그리고 왜 자문사가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까지 분석을 한번 해보셔가지고요. 8월달 하이닉스 가지고 한번요. 한 달 동안 10%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달콤한 제안이네요.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도 10% 내면 사주신 겁니다. 못 내실 것 같습니다. 오늘 LP다의 이슈가 정말 가볍지 않은 이슈였나 봅니다. 이 두 분의 의견이 좀 동시에 좀 겹쳤고요. 특히 IT를 보는, 또 하이닉스를 보는 근거가 두 분께서 약간 비슷하시지 않나요? 비슷하지 않나요? 근거는 비슷한데 저는 이제 네. 매매 동향 쪽을 본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증권사의 이제 보고서를 증권사 전망을 보신 분도 알겠지만 이 추천 종목에 하이닉스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있었어도요. 자, 오늘 별점을 전 5개 갖고 왔는데요. 네. 사실 38,500개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하이닉스요. 8월 달에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너무 미나? 주로 네. 오늘 별별 랭킹 업종이지만 이수복 주임은 딱 집어서 하이닉스를 네. 얘기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강력하게 종목 얘기를 해주셔서 네. 기대를 저도 해보고 싶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별별 랭킹 함께 했고요. 이수복 주임님께서 어제 이어서 발키리 2탄 함께 하겠습니다.